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위암 치료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네, 여기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치료를 잘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죠. 알려드립니다. 따라오세요. 위암 치료에는 수술, 항암, 방사선, 표적 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들을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만 언제나 기본이 되는 건 수술입니다. 오늘은 위암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을 모시고 최근에 위암을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최신 경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지요.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장관 외과 전문의 서상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위장관외과 서상혁입니다. 네, 선생님은 위암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일단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위암이 최근에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선생님께서 실제로 환자를 보실 때도 그런 거 느끼시나요? 네. 위암은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암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최근에 식생활이 개선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서 네. 위암 자체가 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조기 검진으로 예. 통해서 내시경으로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직접 수술하는 환자들이 네. 더 많이 줄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기 검진을 하시는 바람에 일찌감치 발견이 돼서 치료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통계를 한번 선생님 살펴보죠. 최근에 그 이전에는 남녀 다 암 1위가 위암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변화가 좀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연말에 네. 암 등록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2019년도에 발표된 2021년도 자료에 의하면 네. 위암은 갑상선암, 폐암에 이어서 3위의 암으로 그렇게 보고되었습니다. 예. 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르는 위장관의 가장 넓은 부위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네. 명치 부위에서 시작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 위쪽으로는 식도와 연결되어 있고 네. 아래쪽으로는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는 식도하고 위 사이 그리고 위와 십이지장 사이에 역류를 방지해주는 조임근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분별로 보면은 식도에서 내려오는 분문부 그리고 음식이 저장되는 위 저부 그리고 위 체부, 전정부와 유문부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위쪽으로 식도랑 연결되는 부위에도 쪼이는 근육이 있고 네. 아래쪽으로 십이지장하고 연결되는 부위에도 쪼이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헐거워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위치를 쭉 보시면 선생님 이 굉장히 큰데 이 중에 특별히 암이 잘 생기는 부위가 있나요? 위암이 많이 잘 생기는 부위는 네. 아래쪽 절반 쪽 그래서 전정부라든지 예. 위체부, 위하체부에서 많이 예. 생기는데 예. 최근에는 위 역류라든지 그런 식습관의 변화, 예.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서 위 상부에도 많이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아래쪽 반에 조금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소장에서는 영양분이 흡수가 다 되고 대장에서는 수분이 다 흡수가 되고 그러면 위는 무슨 일을 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위는 무슨 일을 해요? 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장에서는 영양분이 흡수되고 예. 대장에서는 수분이 흡수되니까 네. 그 음식을 갖다 그렇게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에 의해서 음식물이 반죽하기 좋게 분해가 되고 예. 그리고 그렇게 반죽하기 좋은 상태가 된 상태에서 예. 위 근육이 운동에 의해서 예. 음식물 좀 더 잘게 부수고 예. 꼭 저희들이 생각하는 반죽처럼 예. 그렇게 모양을 만들게 되고요. 또 그 조임근에 의해서 음식들이 조금씩 예. 소장이나 그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잘게 부수고 섞고 이렇게 해서 소화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서 장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왜 우리 위암이나 어떤 위 수술을 받으신 분 중에 위 전체를 다 드러내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위가 없어도 살 수 있나요? 위가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예. 식사하는 게 아무래도 불편하실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위가 하는 역할이 아까
잘게 부수고 썩고 반죽을 만드는 역할인데 예. 그 역할을 하는 장기가 없어졌으니까. 없어지기 때문에 네. 입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위를 수술하신 분들은 예. 좀 더 입에서 더 많이 예. 잘 씹어서 예. 삼키셔야 돼요. 그래서 입안에서 오래 씹으라고 말씀을 하고 또 천천히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나누어서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위가 없으니까 위의 역할을 입이 대신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헬리코박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민감합니다, 선생님. 네. 이게 발암 물질이 발암균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세계보건기구라든지 국제암연구소에서 예.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헬리코박터균이 위 산분비를 갖다 촉진시키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만성적인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네. 장상피화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환경이 위암을 잘 발생시키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렇게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도 위암 환자들에서 위암이 없는 환자들보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헬리코박터만 발암 물질이냐 하면 그게 아니죠. 뭐 음식들도 여러 가지 발암 성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선생님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은 짠 음식, 탄 음식, 네. 그리고 뭐 염장류 예. 그런 것들이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왜뭐 소세지, 햄도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공된 육류 같은 것들도 예. 발암 물질을 형성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가족력도 있습니까? 가족력? 위암을 가진 환자들에서 조금 더 위암 발생률이 더 높은 거가 사실이고 예. 아마도 이건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거지만 예. 같이 식사하는 그런 식습관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리시고 저도 헷갈리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기 위암, 진행성 위암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1, 2, 3, 4기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모신 김에 요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조기 위암, 진행성 위암은 뭘 기준으로 나누는 건가요? 조기 위암의 정의는 네. 임파선 전이와 관계없이 예. 위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국한된 암을 갖다 조기 위암이라고 합니다. 얇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얇은 암. 얕은 암이라고 예, 생각하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시경으로 판단하게 되고 예. 우리가 말하는 1기, 2기, 3기, 4기는 예. 조직 검사 결과를 통해서 그렇게 병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둘은 약간 틀립니다. 예. 굳이 조기 위암, 진행성 위암을 나누는 것은 네. 내시경을 통해서 이 환자의 치료 방법이라든지 예.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분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 3, 4기로 나누는 거는 이제 수술을 하신 다음에 요걸 조직 검사까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하시는 거고 조기 위암, 진행성 위암은 그냥 내시경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시는 거니까 예. 그렇게 나누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 위암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내시경을 해서 조기 위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선생님, 진행성 위암까지 가면 증상들이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위암의 네. 대표적인 증상은 예. 소화불량입니다. 예. 진행성 위암까지 간다 하더라도 예. 환자들이 느끼는 증상은 비특이적 증상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소화불량이 있고 네. 조금 더 병이 진행한 경우에 예. 위암 병변에서 출혈이 있으면은 네. 출혈에 의한 증상, 예. 그래서 빈혈이라든지 흑색변이라든지 심하면은 토혈까지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암이 커져가지고 내려가는 길을 막게 된다면은 네. 폐색 증상이라고 해서 예. 식사가 잘 안 되고 먹어도 잘 안 내려가고 토하고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 위암은 일단 대체로 증상이 없고 진행성 위암으로 가더라도 방금 하신 이런 증상들조차 없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그 검진을 내시경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시경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CT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선생님. 이런 환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내시경 검사는 위병변을 직접 볼 수 있고 조직 검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위암 진단의 대표적인 검사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위 안에 있는 상황만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바깥쪽에 있는 임파선 전이라든지 예. 다른 장기 전이를 알아보려면 네. CT를 시행해야 됩니다. 예. CT를 찍어보면 이제 어느 층까지 들어갔는지 그리고 다른 조직으로 전이가 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예. 예. 어느 정도까지 어. 층을 보려면 사실은 음. 조금 더 자세한 검사를 해야 되고 네. 다른 장기라든지 임파선 전이는 CT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요런 검사를 하시면 이제 1기, 2기, 3기, 4기가 대충 아마 나누어질 것 같은데 그 기수별로 그러면 선생님 치료하는 방침이 달라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위암은 1기는 수술만 하면 됩니다. 예. 하지만 2기, 3기는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추가로 해주어야 네. 무병 생존율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4기 같은 경우는 다른 장기로 갔을 가능성들이 많아서 수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항암 치료를 주로 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주로 관여하시게 되는 기수는 이제 1, 2, 3기에 주로 관여를 하셔서 수술을 하시게 되는 거고 4기가 되면 이제 수술보다는 전신의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4기를 빼고 4기 빼고 1, 2, 3, 4기는 다 수술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수술 대표적인 방법 아주 간단한 거 내시경으로 하는 거 빼고 옛날에 왜 배 전체를 여는 개복 수술 그리고 최근에는 복강경, 로봇 이런 방법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맞나요? 그러면 어느 수술 방법을 택하게 될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지 요거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이전에는 대부분 위암 수술을 개복 수술로 진행하였습니다. 예. 위암 수술의 원칙은 절제연에 암 세포가 없도록 위를 절제하고 네. 주변의 임파선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제거해서 네. 치료를 하는 것이 위암 수술의 기본입니다. 예. 그 기본을 하는 데 있어서 개복 수술이 가장 예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전통적인 수술이었고 네. 복강경 수술은 배꼽 근처에 구멍을 내서 카메라로 네. 복강안을 들여다보고 예. 추가로 몇 개 구멍을 더 뚫는다든지 해서 네. 거기를 통해서 길쭉하게 생긴 네. 복강경 기구를 집어넣어서 네.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예. 수술하는 내용은 개복 수술이랑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은 그런 복강경 카메라라든지 기구를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하게 되고 예. 사람은 다른 콘솔이라는 데 앉아서 예. 그 기계를 조종해서 수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하나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가령 여기에서 환자가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복강경으로 하시면 충분한데 환자분은 나는 그거 잘 못 믿겠다. 그냥 크게 열고 시원하게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요구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예. 하지만 의사가 해야 될 일이 적절한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의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네.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환자분들에게 수술을 하자고 권유하는 것도 설득하는 것도 의사가 해야 될 일이고 예. 무리한 수술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절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사의 예.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최근에는 진행성 위암에서도 네. 복강경으로 수술을 진행하였을 때 그 예. 결과가 어떤지 보는 연구들이 있었고 예. 우리나라가 위암 수술을 선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다기관으로 해서 네. 그런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두 가지 수술법을 비교하였을 때 네. 장기 생존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면은 예. 단기 합병증이라든지 병원 재원 기간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복강경 수술도 최근에는 진행성 위암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점점 더 복강경으로 다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예.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많이 진행된 암에서도. 실제로도 많이 진행된 암에서 물론 저희들이 복강경 기구가 네. 막대처럼 생긴 기구고 힘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 병변 자체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예. 충분히 복강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용어가 또 있는데 이게 이 두 가지 수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소 예. 침습 수술은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덜 해가 가는 수술 방법을 통해서 네. 같은 효과를 얻는 그런 방법이고 네. 그 중에서 최소 침습 접근에는 네.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위를 절제하는 범위를 작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들로 예. 축소 위 수술이 있을 거고 예. 주변에 임파선을 갖다가 조금 덜 떼내는 방법들,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크게 보면은 채소 침습 수술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네. 환자분들이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음.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적게 찢고 적게 열고 적게 적게 뜯어내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최소 침습 수술 두 가지, 이제 복강경이랑 로봇 수술인데 요거는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복강경부터 선생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복강경 수술은 배꼽 네. 근처에 낸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를 보고 네. 저는 4개 구멍을 더 뚫는데요. 예. 최근에는 구멍 수를 줄인다든지 네. 혹은 단일 절개만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어찌 됐건 간에 그렇게 그 구멍을 통해서 음. 위에 있는 주변 조직들을 네. 박리를 하고 예. 그다음에 안전한 절제원을 얻기 위해서 네. 위를 적절하게 절제하고 예. 그다음에 아래쪽 위를 덜어낸 경우에는 위쪽 위랑 12지장이랑 연결한다든지 예. 위쪽 위랑 아래쪽에 있는 공장이랑 연결한다든지 해서 예. 다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만들게 되고요. 예. 전절제하는 경우에는 위는 전부 덜어내게 되고 예. 아래쪽에 있는 소장이랑 식도랑 연결하고 예. 또 공장에 12장에서 나오는 소화액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네. 공장끼리 연결을 하게 됩니다. 네. 모든 과정은 복강경을 통해서 뱃속에서 그렇죠. 기구를 통해서 그렇게 예. 이루어지게 됩니다. 잘라낼 거 잘라내고 붙일 거 붙이고 뜯어낼 거 뜯어내고 이걸로 지금 다 하시는 겁니다.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복강경 수술이고 여기에 로봇이 추가가 됩니다. 이제 그죠?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로봇 수술은 의사가 콘솔에 앉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로봇이라는 기계를 네. 조종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로봇 수술은 로봇팔이라는 것을 네. 이용하게 되는데 로봇팔은 복강경 기구가 일자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집게 같으면은 이렇게만 움직인다면은 예. 로봇팔 같은 경우는 이 팔이 이렇게 손목이 있어가지고 네. 한 번 더 꺾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로봇 카메라가 조금 더 3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카메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안쪽을 갖다가 입체적으로 보고 예. 할 수 있다. 그런 장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먼저 보신 복강경 수술은 복강경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복강경을 의사 선생님들이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는 로봇 팔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복강경 대신 들어가고 선생님은 로봇 뒤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로봇 태권브이의 처리처럼 선생님이 뒤에서 이렇게 조종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로봇 수술이라고 하니까 요즘 AI들이 뭐 요리도 하고 서빙도 하고 다 하니까 AI가 마치 수술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수술은 선생님이 로봇 뒤에서 직접 하고 계시는 거고 로봇은 주관에서 도와주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이제 구별이 되셨죠. 복강경 수술은 어떻게 하고 로봇 수술은 기계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계 뒤에서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하는 배를 열고 하는 개복 수술이 있죠. 선생님 그러면 이 세 가지 수술 중에 요즘 주로 하시는 추세는 어떤가요? 어느 걸 가장 많이 하십니까? 조기 위암이 60% 이상 정도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예. 그 수술들은 대부분 채소 침습 수술, 즉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로봇 수술이 적극적으로 시행된 지는 아직까지 복강경보다는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비율에 있어서는 복강경이 훨씬 더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강경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개복이랑 로봇이 같이 이렇게 있을 텐데 복강경 수술은 보험 적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선생님 로봇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로봇 수술은 아직까지 보험 예.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복강경 수술이랑 개복 수술은 비용이 비슷하게 들기 때문에 네. 환자들에게 제가 권유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네. 아무래도 로봇 수술은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조금 권유하는 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예. 자, 무사히 수술을 끝내셨습니다. 수술 잘 됐고요.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죠. 선생님, 수술 받고 퇴원하시기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전에는 예. 위암 수술하고 나서 조금 더 오래 식사 진행을 한다든지 네. 배액관을 뽑는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렸다면은 네. 최근에는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네. 금식 기간도 최소한으로 하고 예. 그다음 배액관도 좀 더 빨리 뽑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퇴원할 때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일주일. 그거는 이제 실밥까지 다 뽑고 하기 네.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이고 예. 빨리 퇴원하시는 분들은 5일째도 퇴원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 걱정되는 건 이제 먹는 게 예전처럼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 그래서 왜 이거 위 수술 받으신 분들은 음식 되게 신경 많이 쓰시던데 어떤 것들 주의하시죠? 처음에 위 수술하고 나서 주의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집에 가셔서 아무것도 못 먹고 스트레스만 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게 이전까지 자유롭게 드시다가 예. 아,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그렇지. 생각하면은 예, 사실 먹을 게 별로 없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는 기간에는 저는 뭐든지 드시라고 하십니다.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안 좋을 것 같은 음식들 고기 같은 거 드셔도 됩니까? 고기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너무 질기거나 딱딱하거나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은 음식들을 제외하고 예. 고기, 생선, 과일, 야채 모든 것들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대신에 드시는 양은 음. 제한을 조금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위를 잘라냈기 때문에 네. 보관할 수 있는 양도 적고 예. 내려보낼 수 있는 양도 적기 때문에 예. 적은 양을 천천히 예. 꼭꼭 씹어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물도 씹어 드시라 하실 정도로 예. 어쨌든 씹어서 꿀꺽 삼키는 그게 먹는 즐거움이긴 한데 네네. 수술하고 나서는 그것보다는 꼭꼭 씹어서 없어질 때까지 입에서 그렇게 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대신에 음식을 굳이 가려서 이거는 좋으니까 꼭 먹어야 되고 이거는 안 좋으니까는 먹으면 안 되고 그런 네. 것 없이 예. 여러 가지 골고루 드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식사가 적응이 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음식 종류를 좋은 걸로 드시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보통 환자분들이 수술하시고 나면 이전 체중보다 한 10kg 이상은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수술 후에는 보통 자기 몸무게의 10%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 기간은 한 2, 3개월 정도? 그 정도는 살이 점점점 빠지는 경우가 더 많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식사량이 되고 하면은 회복이 됩니다. 예. 회복이 되는데 한 6개월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다가 네. 거기서 유지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유지가 되고 체중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건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모임 같은 데 가시게 되면 다들 빨리 드시는데 나만 천천히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눈치 보이거나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그 식습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잘 안 고쳐져서 예. 좀 빨리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사회생활이라든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네. 같이 식사하신다든지 하면서 네. 조금 더 빨리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물론 이게 적응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기는 한데 예. 조금 더 빨리 몸이 적응하고 하기 위해서는 예. 적어도 초반 몇 달 동안은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갖다가 유지하는 것이 예. 더 좋습니다. 이게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일이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게 잘 안 돼서 생기는 게 선생님 덤핑 증후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음식을 네. 너무 급하게 먹으면은 예. 이런 고농도의 음식 혹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 예. 바로 소장으로 들어가게 돼서 예. 이게 덤프 트럭처럼 이렇게 확 쏟아낸다는 얘기인 거죠. 한목에 한 번에 내려가서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아까 뭐 소장이나 대장에서 음식물 흡수를 하게 되는데 예. 그 음식물 농도가 너무 진하면 오히려 몸에 있는 그런 수분들이 빠져나와서 음식을 갖다 희석하게 되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돼서 생기는 탈수로 인한 증상들 예. 또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들어가서 예. 그걸 분해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저혈당 증상 같은 것들이 예. 덤핑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예. 설사라든지 예. 식후에 어지러움 그리고 뭐 식은땀 뭐 그런 것들이 빨리 먹는 습관이랑 관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 이 얘기는 뭡니까? 감 먹지 말라고요?
감에 있는 성분 중에 예. 음식을 뭉치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감을 먹으면은 안에서 음식물들이 같이 뭉쳐져서 예. 그게 위석이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수술하신 분들은 특히나 장 운동이라든지 위 운동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인한 폐색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음식 종류 중에 뭐 이렇게 감 말고 잘 안 드실 텐데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음식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전분기가 많은 음식들이 내려가는데 조금 더 힘들기 때문에 면 종류인가요? 면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찰진 음식들, 떡 같은 예. 거 그런 거. 그래서 환자분들께 떡이 먹기가 편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찰떡보다는 예. 백설기떡이나 그렇게 좀 잘 부서지는 것들이 조금 더 낫다고 그렇게 끈끈한 설명드립니다. 떡 같은 게 조금 힘들 수 조금 안 있다. 좋을 수 있습니다. 예. 음식도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선생님께 와서 수술 이후의 상황도 듣고 이렇게 하실 텐데 보통은 뭐 수술도 다 잘 됐을 것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수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시는 분, 방사선 치료도 받으시는 분, 새로 나온 요즘 뭐 표적 치료, 뭐 생물학적 제제 이런 거 치료 받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짧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기는 수술만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2기, 3기 환자분들은 추가로 보조 항암요법을 받게 됩니다. 예. 이것도 역시 저희 나라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다기관으로 연구했는데 위암 수술 후에 2기, 3기 환자들에서 추가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네. 무병 생존율에 조금 더 나은 효과가 있었다.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예. 대표적인 항암 치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수술하고 하는 항암 치료는 그래서 한 가지는 주사랑 먹는 약을 병행하는 치료, 네. 한 가지는 먹는 약만 하는 치료. 예. 주사랑 먹는 약을 병행하는 치료는 한 6개월 정도. 6개월. 네. 그리고 먹는 약만 하는 경우는 1년 정도. 예. 그렇게 보조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항암 치료 같이 드시면서 뭐 약도 드시고 주사도 맞고 하시는 동안에도 약 부작용으로 이렇게 소화가 더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최근에는 약이 좋아져서 소화기 증상을 덜 호소하시기는 하는데 예. 어찌됐건 저희는 위를 수술했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먹는 게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예. 조금 더 뭐 체중 감소라든지 음. 부작용을 더 많이 느끼는 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약들도 많기 때문에 예. 병행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예. 2, 3기 암이신 분들은 수술 받은 이후에 대체로 항암을 다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선생님 방사선 치료는 어떻습니까? 사실 방사선 치료는 위암에서 표준으로 많이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예. 위가 움직이는 장기이기 때문에 예. 한 곳에 방사선 치료 같은 거는 고정된 장기에다가 방사선을 쬐서 그 병변을 치료하는 것인데 그렇죠. 자꾸 움직이니까 이게 항암 치료하기가 약간 힘들고요. 예. 대신에 위암이 주변에 있는 췌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간 경우에는 예. 시도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최근에 나오는 그런 항암제나 뭐 생물학적 제제 같은 것들은 성능이라고 하면 성능은 선생님 어때요? 표적 치료제라고 해서 네. 위암에서 특별하게 발현되는 그런 뭐 물질들을 표적으로 해서 가서 작용하는 약들이 있고 예. 그런 표적 치료제도 위암에서 효과 있는 약이 있어서 예. 대신에 그런 것들은 이제 환자에 있는 그 암 상태가 네. 그런 조건에 맞아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맞다면은 네. 표적 치료제도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예. 최근에는 면역 치료제도 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예. 사용 허가가 나 있고 예. 저희들도 일부 제한된 범위긴 하지만 예. 면역 치료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의 모든 방법들이 아주 최신의 것이 아닌 한은 거의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선생님께서 위암 치료에 대한, 위암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또 이 말씀은 묻고 넘어가야죠.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평소의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위험인자들이 위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선한 재료들로 만든 건강한 음식들을 예. 골고루 그리고 적당량을 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좋은 사람들과 같이 드신다면은 예. 위암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정기적인 검진도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술, 담배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예.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건강검진 부지런히 받으셔서 조기에 발견하시면 치료는 능력 있는 선생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겁니다. 오늘 나오셔서 위암의 최신 수술 기법들 설명 잘 쉽게 해주셨습니다. 위장관 외과 전문의 서상혁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최근에 이상한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기 위암으로 발견이 된 40대 미만의 젊은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되게 성적이 좋을 텐데 한 5% 정도는 치료를 거부를 하고 자연 치유에 맡긴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발견이 되시면 이런 분들 보시면 저희 프로그램 보라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TVFM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